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상한가야? 요즘 왜 내 것만 조용해? 이 말이 절로 나오는 종목 인트론바이오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트론바이오는 원래부터 재료만 붙으면 크게 튀는 체질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단타 수급이 아니라 기업이 직접 주가에 명확한 시그널을 준 구간이 겹쳤습니다. 그 시그널이 뭐냐? 바로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트론바이오는 이번에 왜 상한가 흐름까지 나왔나? 둘째, 이 흐름은 하루짜리 단발인지 아니면 파동이 이어질 구조인지? 셋째, 개인 투자자가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즉 재료 보고 쫓아갔다가 물리는 패턴을 피하려면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순서대로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부, 오늘 상한가의 정답지부터 깔자. 먼저 이번 구간에서 가장 강한 재료는 주주환원 이벤트였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인트론바이오는 30억 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공시합니다.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 위탁사는 신한투자증권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22일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11일에는 더 강한 카드가 나옵니다. 기취득 자기주식 157만 7,565주 소각 결정, 소각 예정일은 2월 24일, 금액 규모는 약 124억 원 수준, 발행주식 총수 대비 약 4.8%에 해당한다는 보도들이 이어졌죠. 이게 왜 중요하냐? 자사주 매입은 지금 가격대에서 회사가 주가를 방어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자사주 소각은 한 단계 더 셉니다. 소각은 유통 주식수를 줄여서 주당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시장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벤트입니다. 즉 이번 급등은 바이오의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찍어 올린 게 아니라 회사발 수급 재료가 먼저 깔리고 그 위에 시장 테마가 덮인 형태였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바이오가 오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회사가 주주환원으로 판을 깔아준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셨나요? 이 순서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다음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부. 그런데 왜 인트론바이오에서 이 카드가 먹혔나? 자사주 매입 소각은 사실 모든 기업이 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아무 데서나 상한가를 주지 않습니다. 인트론바이오는 어떤 체질이냐? 첫째, 시총이 아주 큰 대형주가 아닙니다. 이 말은 곧 특정 이벤트가 들어오면 가격이 움직이기 쉬운 구조라는 뜻입니다. 둘째, 사업이 꿈만 있는 회사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인트론바이오는 전통적으로 감염 진단 영역과 더 크게는 항생제 내성 AMR 대응이라는 키워드를 붙일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는 장이 흔들릴 때 혹은 테마 순환이 올 때마다 다시 살아납니다. 특히 인트론바이오는 예전부터 SAL200으로 대표되는 항생제 대체축이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이런 종목에서 회사가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때리면 시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회사가 일단 주주가치 제고로 주가의 바닥을 깔아두고 다음 스텝에서 뭔가 사업적으로도 모멘텀을 만들고 싶은 건가? 이 기대감이 붙으면 수급은 굉장히 빠르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12일 공시 기준으로 2025년 연결 매출은 약 57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고 영업손실과 순손실도 적자가 지속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져서 상한가가 간 게 아니라 실적은 약한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주환원 카드를 강하게 쓴 겁니다. 그럼 시장은 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실적이 약한데도 자사주 소각까지 한다. 그럼 회사는 현금이나 재무적 여력이 완전히 바닥난 건 아니고 주가 관리 의지가 분명하네. 이 기대는 단타 자금이 제일 좋아하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3부. 인트론바이오의 본업은 무엇이고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건 무엇인가? 그럼 이제부터는 사업을 봐야죠. 인트론바이오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항생제 내성 시대에 박테리오파지와 엔도리신 기반 플랫폼을 쌓아온 회사.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두 개입니다. 박테리오파지 그리고 엔도리신. 박테리오파지는 쉽게 말하면 세균을 표적으로 하는 바이러스 계열이고 엔도리신은 세균의 세포벽을 직접 분해하는 단백질 무기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는 이 축에서 가장 시장이 크게 반응했던 파이프라인이 SAL200입니다. 머니투데이 보도를 보면 SAL200은 한때 스위스 바실리아와 조건부 옵션 계약을 체결했지만 전임상 결과 분석 이후 옵션 행사 불발로 본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과거에는 로이반트와의 대형 기술 이전도 이후 반환된 이력이 언급됩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기술 이전이 한번 깨졌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그런데 바이오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기술 이전은 좋은 물질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생산 수율, 공정 안정성, 규제 전략, 임상 설계, 자금 구조가 다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트론 바이오는 생산 수율 개선 데이터를 보내며 바실리아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보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은 기술 이전이란 게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상대가 계속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관점이 바뀌면 인트론 바이오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4부 SAL200의 확장 스토리 그리고 INT-214. 여기서 회사가 최근에 힘을 주는 방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심내막염 치료제라는 큰 타깃 외에 더 현실적인 시장으로 갈 수 있는 확장형 아이템, 바로 황색포도알균과 수술 전 감염 예방 같은 영역입니다. 2025년 10월 보도에서는 SAL200의 비강 제균 효능 확인을 바탕으로 수술 전 감염 예방용 후보물질 INT-214 개발을 언급하고 실제 환자 적용 가능성에 대한 코멘트도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치료제는 임상도 길고 비용도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감염 예방, 제균, 전처치 같은 영역은 상대적으로 임상 전략을 빠르게 짤 수 있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개발 단계의 이야기고 확정 수익으로 바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바이오에서 늘 이런 걸 봅니다. 회사가 단 하나의 파이프라인에 올인하다가 확장 전략으로 활로를 만들고 있나? 이 질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답이 나오면 주가는 다시 반응합니다. 5부. 그럼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땠나? 왜 바이오가 또 불을 붙였나? 이제 시장 얘기를 해야 합니다. 요즘 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대형주는 실적과 정책으로 움직이고 코스닥은 테마 순환으로 움직인다. 여기서 바이오는 늘 순환의 끝자락에서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는 기대감이 붙는 순간 수급이 가장 빨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는 바이오 안에서도 감염, 진단, 방역, 마이코플라스마 같은 테마와 엮이면서 특정 뉴스에 반응한 이력도 언급됩니다. 즉 이번 구간은 주주환원 재료로 바닥을 깔고 시장 테마 순환이 불을 붙이고 단기 수급이 탄력을 만들었다. 이렇게 3단 구조로 이해하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6부 주주환원은 좋은데 리스크는 뭔가? 여기서부터가 진짜 심층입니다. 인기 영상은 보통 여기서 끝냅니다. 자사주 소각, 기술 이전 기대, 항생제 내성, 끝.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돈을 잃는 구간은 항상 좋은 얘기만 듣고 들어갈 때입니다. 인트론 바이오의 리스크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실적 구조. 앞서 말했듯 2025년 연결 기준 적자 흐름이 확인됩니다. 이 말은 곧 단기 급등이 나와도 실적이 받쳐주는 상승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둘째, 기술 이전 불확실성. 머니투데이 보도에서처럼 SAL200은 과거의 옵션 불발 반환 이력이 언급되고 상대 파트너의 전략 변화 같은 변수도 있습니다. 바이오에서 제일 큰 리스크는 항상 타이밍입니다.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과 회사가 성과를 내는 시간의 간격이 벌어질 때 계좌가 지칩니다. 셋째, 급등 뒤 변동성. 주주환원 재료는 분명 강하지만 자사주 소각은 그날 하루가 아니라 이미 일정이 공지된 이벤트입니다. 즉 소각 자체는 재료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다음 재료가 필요합니다. 넷째, 테마 소멸 리스크. AMR, 감염, 방역 같은 테마는 순환이 빠릅니다. 오늘 붙었다가 내일 다른 섹터로 갈 수 있습니다. 7부. 그래서 결론. 이 흐름은 더 갈 수 있나 아니면 단발인가? 여기서 얼마까지 가요? 를 묻기 전에 우리가 봐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여러분한테 질문 형태로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상한가 다음날 시가가 갭으로 뜬 뒤에 그 갭을 지키나요? 아니면 갭을 메우나요?
두 번째 질문. 거래량이 첫 폭발 날에만 터지고 죽나요? 아니면 거래량이 유지되면서도 고점이 높아지나요? 세 번째 질문. 상승의 이유가 자사주 소각 하나로 끝나나요? 아니면 사업 측면의 추가 확인 뉴스가 뒤따르나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개만 맞으면 단타 구간, 두 개가 맞으면 단기 파동, 세 개가 다 맞으면 중기 트렌드로 갈 확률이 올라갑니다. 지금 인트론 바이오는 어떤 상태냐? 주주 환원은 분명히 강합니다. 실적은 약합니다. 사업 모멘텀은 가능성은 있지만 확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주 환원 재료 테마 수급으로 파동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중기 이상으로 가려면 결국 SAL200이나 확장 파이프라인에서 숫자와 계약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 결론이 가장 안전합니다. 8부 개인 투자자 실전 대응 전략 진짜 중요한 파트. 자, 여기서부터는 실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가져가야 할 건 매매 기준입니다. 첫째, 상한가를 보고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정보에 늦은 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상한가 다음 날 혹은 다다음 날에 눌림이 나올 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눌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강한 종목의 눌림은 거래량이 줄어들며 눌립니다. 약한 종목의 눌림은 거래량이 터지며 빠집니다. 이거 하나만 체크해도 생존 확률이 달라집니다. 둘째, 주주 환원 종목은 이벤트 캘린더를 외워야 합니다. 자사주 신탁 계약 체결, 소각 결정, 소각 예정일 이런 건 이미 공개된 일정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그 날짜 주변에서 미리 포지션을 잡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이벤트 이후에 다음 카드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셋째, 바이오에서는 계약 임상 승인 데이터. 이 세 단어가 나오면 파동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냥 기대는 하루짜리일 수 있지만 공식 발표가 붙으면 파동이 길어질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9부 오늘 대본의 한 줄 요약. 인트론 바이오의 이번 급등은 바이오 기대감만으로 생긴 게 아니라 회사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으로 주주 환원 시그널을 강하게 줬고 그 위에 감염 진단 AMR 테마 순환 수급이 붙으면서 탄력이 생긴 구간이다. 하지만 중기 상승으로 가려면 결국 사업 측면에서 확정 모멘텀이 따라와야 한다. 실적은 아직 약한 흐름이기 때문에 추격보다는 눌림과 확인이 더 유리하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제 계좌가 아니라 제 채널을 살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